시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이번 한 주에는 과연 어떤 사진들이 화제에 올랐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앞서 2주 동안 해양생물 사진으로 첫 페이지를 열었었는데 그쵸. 예, 오늘 역시 해양생물과 관련된 사진이거든요. 지지난주에는 갑오징어였고 네. 또 지난주에는 문어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첫 사진은 뭘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첫 사진은 고래 맞죠? 네. 뭔가 굉장히 좀 안쓰러운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포획돼서 어딘가로 이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사진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좀 상처도 좀 입혀져 있는 그런 사진이죠. 네. 지난 9일 이 전북 부안군의 작은 섬이죠. 이 위도 북쪽 12km 해상에서 이 죽은 밍크고래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어선의 선장이 갖고 온 건데요. 이 밍크고래의 길이가 4m 70cm, 그리고 무게가 무려 1.25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밍크고래가 굉장히 자주 발견된다면서요? 네, 직접 이렇게 포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고래가 잡힌 3일 후 지난 12일에도 이 남해 앞바다에서 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됐습니다. 암컷인 밍크고래는 이 길이 5.1m, 이 무게는 2톤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일에도 울산 동쪽 해상에서 이 길이 6m, 무게 2.4톤 밍크고래가 이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고래는 통발을 끌어올리던 어선의 선장이 통발 줄에 걸려 있는 것을 직접 발견해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지난 5월에만 아주 유사한 사례가 이 세 차례 더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그리고 5월 15일에는 전남 여수 해상에서, 5월 5일에는 전북 군산시 어청도 해상에서 이 44톤급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3마리, 지난 5월에도 3마리가 발견이 됐다는 건데 듣고 보니 참 희한하게도 밍크고래가 발견되는 패턴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어선이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고래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그러나 이 고래가 자꾸 걸려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경은 작살이나 창 등을 사용해서 고의로 고래를 잡은 흔적이 없는지 조사하고 불법의 흔적이 없으면 이 발견자에게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고래 유통 증명서요. 네. 이 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면 자연히 다음 어디로 이 고래가 이동할지도 좀 짐작이 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붙잡힌 고래는 어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 포항에서 발견된 밍크고래는 구룡포 수협에서 2,819만 원에 위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산에서 발견된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1,45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남해에서는 3,270만 원에 팔렸습니다. 울산에서 잡힌 밍크고래, 이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자그마치 8,100만 원에 팔렸다고 하죠. 8,100만 원이다. 정말 큰 돈인 건데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 비싼 가격에도 고래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 그렇죠. 수요 공급의 또 원칙이 또 맞아 떨어지기 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고래고기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밍크고래는 수협 위판에서 이 수천만 원에 거래가 돼 이 어민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로또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지난 2016년에는 6마리, 2017년에는 8마리, 작년에는 3마리가 이렇게 그물에 걸려 희생됐다고 합니다. 올해도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밍크고래 순환 시대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어질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뭔가 높은 기둥이 세워져 있는 한 건물인데 여기 보니까 청소를 하고 계신 세 분의 모습도 보입니다. 장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익숙지 않은 곳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비춰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청 건물을 찍은 사진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서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 안에서 이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하고 있던 이날 환경미화원들은 건물 밖에서 묵묵히 본청 외벽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뭐 요즘 국회의원들 일 안 하고 월급 받아간다라는 비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이날도 이렇게 이분들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꿋꿋이 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 뭔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대조적인 네. 모습이어서 씁쓸함을 좀 남기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네, 국회 안은 어땠을지도 궁금한데 좀 살펴볼까요? 네,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이렇게 시위도 하고 있고 바로 뒤에 있는 이 문이 바로 국회 본회의장 문인 거잖아요. 굳게 네. 닫혀 있네요. 맞습니다. 아니,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뭐 이곳 안에서는 조금 한산하면서도 이제 뭔가 요구를 하는 그런 지금 이벤트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의당 의원들 이정미 대표와 윤소아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국민의 명령이다. 이 6월 국회 당장 개원하라. 이렇게 플래카드 앞에서 주먹을 쥐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윤소아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와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황을 담았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해도 너무한 국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가 열리지 않은 지 벌써 2달이 지났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국회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굳게 닫힌 본회의장 문을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과연 얼마나 텅 비었을지 한번 좀 볼까요? 네, 같이 보시죠. 이 앞에가 사실 국회의원석이거든요. 네.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는 꽉 차 있어요. 견학원 학생들 같은데요. 네, 뭐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데 이게 좀 의미 있는 인증샷이었으면 네. 좋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안은 이렇게 썰렁하게 비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없는데 마침 국회 견학을 온 학생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회의사당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견학원 학생들의 휴대폰 속 텅 빈 본회의장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경찰에 연행되어 가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경찰 마크 그리고 또 얼굴이 가려져 있죠. 바로 이 전 남편 이 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 고유정의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렇게 얼굴이 꽁꽁 가려져 있는 상황이네요. 얼굴이 공개를 하라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이를 두고 참 말이 많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진 기자가 이 고씨의 얼굴을 어떻게든 한번 찍어보려고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좀 구도를 잡고 촬영을 한 사진이죠. 네, 근데 이렇게 머리를 이제 손으로 다 잡으면서 얼굴을 가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아래에서 찍었는데도 안 보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고씨도 바닥에서 자신을 좀 카메라가 이렇게 찍는 부분을 눈치를 채고 굉장히 의식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고씨는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통치되는 상황인데 이 경찰서에서 고씨가 나올 때 포토라인이 있었고 이 기자들은 이 포토라인에서 고씨를 촬영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씨가 지난번처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자 찍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주지검에 도착해서 기자가 이 고씨 바로 아래 바닥에 밀착해서 얼굴을 향해 촬영을 하자 이번에는 고씨가 고개를 더 숙이고 포승줄에 묶인 양손으로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알겠는데 이 정말 빈틈없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정말 고 씨의 얼굴을 찍으려고 하는 사진 기자와 필사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고 씨 사이에 신경전이 잘 느껴지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 씨의 모습을 보면서 유가족들 굉장히 분통 터트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고 씨가 지난 5일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돼 이 마스크나 모자 등을 쓰지는 않았는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는 방법으로 스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고 씨가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자 얼굴을 들어라 라면서 울분을 토했는데요. 왜 얼굴을 안 보여주고 왜 먹고 머리를 묶지도 안 하고 나오는데 왜? 또 막아서는 경찰에 대해서는 살인자를 보호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네. 고 씨는 경찰 차량으로 이동하는 내내 시선을 땅으로 고정하고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 범행을 후회하느냐 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양팔을 잡은 경찰이 천천히 걷자 힘을 주며 먼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서 현관을 나선 고 씨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오르자 땅바닥에 주저앉아 호송 차량 진행을 막고 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고 씨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럴 거면 신상 공개를 왜 했냐. 유가족 입장에서는 신상 공개 결정이 난 이후 고 씨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말 예상을 뛰어넘은 이번 고 씨의 행동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엔기가 아주 크게 펼쳐져 있고요. 그걸 이렇게 군인들이 양쪽에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가요? 자, 뒤에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는 네. 노란색 띠도 보이죠? 이 사진은 지난 5일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입니다. 철원은 6.25 때 전투가 치열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금 이곳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일대에서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전사자의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 이 유엔기 아래에 그런 전사자 유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유엔기 아래 발견된 유해가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해는 미군 또는 프랑스군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두개골과 이 대퇴부 크기 등이 전형적인 서양인의 특징을 보일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당시 이 미군과 프랑스군의 전투 지역에서 발굴이 됐다고 하죠. 또 현장에서 미군 전투화와 이 전투복 단추 등이 같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미군이나 프랑스군이라 정말 멀리까지 와서 70년 가까이 남의 나라 땅에 묻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놀랍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6.25 전쟁 당시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는 총 4차례의 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미군과 프랑스군 이 각각 1개의 대대 규모의 병력이 참전해서 이 중 100여 명 이상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 미수습된 미군과 프랑스군 전사자가 20여 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수습된 유해는 DNA 검사 등을 거쳐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확한 신원을 식별할 방침입니다. 네, 어서 빨리 가족들을 찾아서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젠 가족들 곁에서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우리 국민의 슬픈 이야기가 담긴 곳이네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허블라니오가 떠올랐습니다. 네, 언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상상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대형 크레인인 클라크 아담이 허블레아니오를 인양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포착해봤습니다. 이쪽이 선미 부분인데 사고가 날 당시의 모습이 어땠을지 이 모습으로도 충분히 실감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수포의 모습도 좀 보이는데 창문이 이렇게 모두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선체에는 뭐 이끼라든지 뭐 부유물도 좀 일부 껴 있었고요. 바이킹 시기노에 추돌한 흔적 탓인지 배가 아니면 가라앉으면서 생긴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는데 선체 왼쪽 그리고 오른쪽 모두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기나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고 충격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선명하게 새겨진 허블레아니라는 글자와 뱃머리에 남아있던 이 구명 튜브, 우리가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을 더하게 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명 튜브가 선체에 남아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움이 많은 이번 사고, 하루빨리 남은 문제들도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와, 정말 뭐라고 말이 표현이 없는 사진이에요. 이 다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뭐 축제 장소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절대 아니죠. 지난 12일 홍콩 도심 집회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9일에 이은 집회였는데 9일에는 103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와, 103만 명이나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 우리 과거에 그 촛불 집회 때 모습도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시위 집회에 나온 건가요? 자, 그보다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홍콩의 전체 인구가 74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3만 명이라고 한다면 7명 중 1명 정도가 거리로 그러게요. 나와서 집회를 가졌다라는 건데요. 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 심의를 막기 위해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민의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같은 강력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강행하려고 하자 성난 시민들이 홍콩 도심을 또 한 번 가득 메웠습니다.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대체 뭔데 이렇게 홍콩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서 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이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 이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인 건가요, 그럼? 자, 홍콩 내 400여 개의 기업 그리고 점포 등이 이날 하루 동안 영업을 중단했고 7개의 대학 학생회도 동맹 휴업을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건데요. 이 홍콩 경찰은 5천 명의 인력을 입법회와 정부 청사 주변에 배치해서 시위대 통제에 나섰습니다. 입법회 인근 지하철역에서 경찰이 검문 검색을 하자 시민들이 검문 검색의 목적이 뭐냐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도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 결말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홍콩 정부는 시민들과 야당의 반대에도 2차 시위를 강행할 계획이었는데 네. 시위가 격화할 양상을 보이자 일단 이 시위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변경된 2차 시위 개시 시간을 의원들에게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날 홍콩 정부가 시위를 일단 연기한 것은 시위가 격화할 경우 제2의 우산혁명이 일어나서 홍콩 전국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미국의 무역 정쟁을 치르는 중국 중앙정부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좀 그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홍콩 정부와 시민들 순조로운 마무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뒤에서는 산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네, 얼핏 보면 구름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수직으로 네. 솟아있는 연기가 또 보이죠. 인도네시아의 한 작은 마을 초등학교에서 바라본 이 시나붕 화산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화산이 폭발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좀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정말 아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폭발은 그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화산재가 산 정상에서 7km까지 치솟았다고 하죠. 아니 700m도 아니고 네. 7km가 화산재가 치솟았다라는 건 정말 큰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놀던 이 아이들은 무사한가요? 자, 다행히 아이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화산 폭발은 규모가 컸는데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고 하죠.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번 화산 폭발 지난 9일 발생을 했는데 수마트라 섬 북부의 시나붕 화산에서는 진회색의 화산재가 거대한 버섯구름처럼 뿜어져 올라 나왔다고 하죠. 인근 마을 주민에 따르면 이렇게 큰 폭발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 화산구름이 워낙 커서 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고 모두가 당황했고 많은 아이들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주변 도로가 모두 화산재로 뒤덮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도 하죠. 예. 근데 이 시나봉 화산 폭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발 2,460m의 시나봉 화산, 인도네시아에 있는 120여 개의 활화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16명, 2016년에는 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재난당국은 지난달 20일 시나봉 화산의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시나봉 화산 정상 반경 3k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지방정부는 이 도로 위를 덮은 화산재가 차량 운전에 위험하다면서 청소 작업을 실시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마스크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정말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이 어린이들이 모두 무사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